밤하늘에 빗발칩니다.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사업이 상정되었습니다. 오, 너무 뚱뚱해. 뚱뚱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박사님 저게 뭔가요? 이게 그 SLBM인데 좀 발음이 어렵죠? SLBM. 그렇죠. 그냥 설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유머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보통 이걸 이제 그 잠대 지금부터 잠수함에서 지상을 향해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대지 보통 ICBM이라고 하는 대륙에서 대륙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갔다가 빙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잘하면은 그 동안에 요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갑자기 물 밑에서 물귀신처럼 솟아오른다면 잡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은밀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담해지고. 물 속에서 쏘는 거예요? 당연히 물속에서 쏘죠. 아니죠. 물에 있다가 나와서 쏘는 거였죠. 그건 아니고요. 물속에서 기본적으로 진짜 기술이 있으면은 한 50m 밑에서 쏴가지고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함교에 쏘는 게 아니고 물 밑에서.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북한이 아마도 10m, 15m 정도. 아무튼 물속이네요? 물속이죠. 근데 혹자는 이건 그냥 합성된 거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북한이 가졌을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폄하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 물론 현상은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북한을 누가 건들려고 하겠어요? 그게 목표죠. 그걸 노리는 거죠. 박윤정 교수님, 북한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원자로를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크게 만드는 것도 못했어요. 큰 게 쉬워요. 작은 건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탄두도 굉장히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길이가 짧아져야 되고요. 그거 국성 1호에서 5 봤을 때 아직 길이 멀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마지막에 전자 항법 기술인데요. 다탄두가 각각 세 방향 가는 네 방향 여러. 그러려면 아주 정교한 전자 항법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 역시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갖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벌써 소기의 효과를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발하다. 말씀을 좀 들었어요. 핵 잠수함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네요. 무섭고 또 다행인 건 어쨌든 북한은 못 만든다는 거. 아직은. 예.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여기 항상 변수가 있는 게 김정은 총비서는 절대 아주 허황된 말은 하지 않아요. 전에 비슷한 게 핵융합을 했다. 플라즈마 1억 도를 만들었다 했을 때 우리 다 웃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 6차 실험에 했잖아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으로 민족사적 대경사 특대 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위원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아마도 미뤄왔던 7차 실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어떤 실험일까? 그게 문제예요. 네. SLBM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대형 핵폭탄 네. 그리고 재진입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들어올 때 온도 못 견디거든요. 7,000도. 재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EMP탄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탄, 강력한 수소탄을 소백산 정도씩 터뜨리면 남한 전역의 전자장비가 완전히 모든 기차도 서고
자동차 엔진 드라마에 꺼지고 나오는 무서워.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은 조선시대로 간다. 근데 원래 거기서는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원래 어차피 조선이잖아요. 조선이니까. 진짜 우리는 조선대로 내가 그 얘기 가는 겁니다. 원시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2021년에 북한이 그래도 핵을 좀 포기하는 모션을 좀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재원에게 취재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김정은에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1년이냐? 현 정부가 1년 임기가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중에서 가장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부인데 그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정부의 조력 없이 네. 북한 독자적으로 이 강경한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혹자는 일각에서 ICBM이 대한민국에 위력적이지 않다. 그것은 미국을 향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혀 그 말엔 동의할 수 없는 게 전술 핵무기와 SLBM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핵의 인질로 볼모 삼아서 북한이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무력 전략을 취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무기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겨눈 일이다. 네.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척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더 이 속도와 피치를 올리면서 우리를 상대로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설득도 하고 강력하게 압박도 하는 게 이제 우선돼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핵을 먼저 동결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조금 완화하고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주고 또 경제 지원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사찰받아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김정은은 안보 딜레마 때문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접근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냐. 북한에게 양보를 하면은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보를 한다는 건 저는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북한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이 먼저 양보하라 그래요. 그럼 양보를 하면 포기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내가 밀리면 진다고 꼼짝없이 지금 대북 제재에 코너에 먹혀서 숨 막힌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럴 때 김정은을 세게 생각할 거다. 네. 그래서 답은 더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 강력한 대북 제재. 네. 그래서 김정은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21년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년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는 부통령 했을 당시에 썼던 전략적 인내 방식. 이거는 북한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해라. 네. 그게 전략적 인내인데 그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란하고 핵 합의를 했거든요.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이란이 핵을 동결만 하면 제재를 풀어줬어요. 김정은은 만약 그런 협상 방식으로 한다면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는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기에 게 반대를 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란은요, 핵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있죠? 동결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북한도 핵을 포기한다는 양보를 해주고 미국도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지 잘못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우리가 도와주는 협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걷고 있는 길이 과거 소련이 80년대에 망하는 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때 딱 소련이 뭐 했냐면요. 열병식 하면서 신형 핵미사일을 전시해요. 그때는 정말 소련이 세계 최고의 핵강국이었어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하면은 통계 수치나 이런 걸 말 안 하고 뭐뭐를 해야 된다, 뭐뭘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지금 북한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벌써 3월인데 진짜 봄에 이렇게 눈이 녹듯이 좀 이 남북 관계도 잘 녹고 북한 문제도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